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사실상 제2청사로 확대하는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두는 바다 영토의 시작을 알리는 영해기점이 설치돼 있어 더욱 중요한 섬입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퍼플섬 어르신들이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며 퍼플섬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사실상 제2청사로 확대하는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동부지역본부 확대를 골자로 한 명분 없는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에 피켓을 든 의원들이 들어섭니다. 명분 없는 이전 반대, 지역 격차 해소 등의 문구를 든 의원들은 목포 무안 도의원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사실상 제2청사로 확대하는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조직 개편안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내부에서도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초 전남도청이 열악한 서부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학으로 옮겨왔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확실한 명분도 없이 조직 개편에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요. 지사님 공약 사항과 자꾸 와서 설명하는 것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도민들이란 말이에요. 지역 쏠림 현상 심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거세지면서 회의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조직 개편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서부권 의원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도청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쪼개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이 정말로 우리 전남 도민들을 위해서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되씹어 봐야 될 거고. 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동부지역본부는 4개 실국 320명 규모로 재편돼 사실상 2청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남 동부권과 비교해 열악한 서부권의 소외감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조직마저 또 넘겨주게 될지 전남도의회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학병원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학병원 분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 등 11곳으로 병상 수는 6,600여 개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현상은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원정 진료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의대 없는 전남권의 의대 신설과 부속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425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33,058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수산양식 연구지원센터와 기자재 생산단지, 육상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물류유통 홍보센터 등이 집적화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신안군 가거도인데요. 가거도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올해의 섬에 뽑혔습니다. 가거도는 바다 영토의 시작을 알리는 영해기점이 설치돼 있어 중요한 섬인데요. 김윤 기자가 가거도를 다녀왔습니다. 가히 사람이 살만하다에 붙여진 이름 신안군 가거도. 바다와 맞닿은 섬 동쪽 끝에서 새벽을 깨우는 여명이 움트오기 시작합니다. 소형 선박을 타고 서쪽으로 꼬박 2시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가거도에서 47km 떨어진 망망대해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는 바다 및 수중 암초에 세워진 우리나라 해양과학을 연구하는 전초기지입니다. 높이 46m, 무게 640톤, 순간풍속 60m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기상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측망이 황해 쪽에 가거초 기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는
유인도서 가고도가 있어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고도 주변이 영해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주 첨성대를 번떠서 만든 암초 위의 구조물이 우리나라 바다 영토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영해 기점 표시입니다. 영해 기점은 해양 관할권 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해 기선을 긋는 기준. 가고도에는 이 같은 영해 기점이 모두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보고 이것 보고 뭐라고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예,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애국자라고 말씀합니다. 가고도는 경치도 일품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구클도는 슴새와 칼새 등 철새들의 서식처. 가고도 주변은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기암 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룡의 등뼈를 연상시키는 섬등 반도는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고 서남해의 마지막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거주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를 이렇게 지킬 수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좀 복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남해 바다 영토의 시작점인 가고도.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지정하는 2023년 첫 번째 올해의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신안 반월박지도는 섬 전체가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어 퍼플섬이라고 불립니다. BTS 상징색이 보라색이다 보니 퍼플섬 어르신들도 BTS의 열혈 팬이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마을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섬에 활짝 핀 꽃도 마을 지붕도 모두 보라색. 그래서 전남 신안군 반월박지도는 퍼플섬이라고 불립니다. 퍼플섬에선 보라색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착용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BTS 팬클럽 아미의 퍼플섬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의 상징색이 보라색이고 섬 곳곳에 BTS와 관련된 조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I 퍼플유, BTS 멤버인 뷔가 만든 신조어이자 유행어입니다. As a BTS fan, I find this enjoyable and I think it's pretty exciting how everything's purple and I think it brightens up the island and makes it a lot prettier as well. BTS 효과를 톡톡히 본 퍼플섬 어르신들은 더욱 BTS의 열성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워낙 이제 그 BTS 그 팬이라 미국 공연에 거기도 두 딸이 갔다 와서 이제 또 매니큐도 보라색 이렇게 하나 사다가 바르고요. 섬마을 어르신들은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며 올해는 BTS가 퍼플섬을 꼭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퍼플섬, 보라섬으로요 많이 놀러 오셔갖고 많은 추억 쌓으면서 앞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고. BTS 10주년 축하해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과정에서 도내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보충 질의를 요청한 가운데 전라남도도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 등 6개 대학이 예비 신청을 했는데 전라남도는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도내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파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체육회가 직장운동 경기부로 레슬링팀과 수구팀을 창단했습니다. 전남체육회 수구팀은 현 국가대표팀 감독인 진만근 감독을 영입하고 국가대표 정병영 선수와 한효민 선수 등으로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레슬링팀은 박근철 감독을 필두로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인 이재성 선수 등으로 꾸려졌으며 두 팀은 10월 전국체전 등에서 첫 메달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심 무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였음을 인정받았지만 그로 인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여순 사건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해 결국 고령의 유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여순 사건 피해 유족이자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의 피해 유족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들고 섰습니다. 피해자들의 형제와 부모는 1949년 여수 14연대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등의 누명을 쓰고 대전 형무소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당하는 골령골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아버지가 그때 33살인가 그때 잡았을 거예요. 32살인가. 어렵게 살았지. 그때는 막 꼰따가면 뭐 취직도 안 되고.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이끈 억울한 옥살이. 법원은 지난 2021년 유족들의 형제와 부모가 여순 사건 발발 상황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투옥된 사실을 인정하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인 형사보상금 신청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족들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미지급 관련 보도 이후 법원은 형사보상금 2억 2천여만 원을 산정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지급 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2명의 유족이 숨졌습니다. 여순 사건과 골령골 학살 사건, 법원의 형사보상금 미지급으로 3번 상처를 받은 유족들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돌아가신 양반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가 옥살이 한 그 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해 유족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지급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올해 초의 입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 90명 가까이 옴 증상으로 의심되는 피부병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병원 측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에게 피부질환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올해 초와 지난달까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2명의 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는 옴 증상과 같은 가려움과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격리도 안 하고 제대로 방역도 안 하고 우리가 확산이 됐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 이에 따라 병원도 환자와 의료진들의 피부 상태를 지난달 초부터 집중 점검하는 등 보고서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실제 병원 한 동에서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모두 60여 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6명은 악화 상태, 나머지는 재발 또는 피부 착색 등을 보인다고 작성돼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30여 명도 피부 질환 증상을 보였는데 5에서 6명은 악화 또는 재발 증상을 보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90명 가까이 진드기 일종인 옴과 같은 피부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병원 측은 옴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격리 조치나 제대로 된 방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원해가지고 방역을 시켰어요. 이분들은 전문가도 아닌 그런 또 교육도 받거든 조심해야 되잖아. 소독하다가 방역하다가 옮기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은 임금 갈등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들과 다른 요양병원 측에 피부 질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자칫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병원 측에서는 피부 질환이나 그런 얘기는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던데요. 피부 질환 가지고는 말씀 안 하시고 노조들 파업 관계로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또 90명에 가까운 옴 환자 의심 증상에 대해선 옴이 아닌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주치의쌤들이 봤을 때 옴이라고 진단을 내리신 적은 없고 다른 피부과 의사쌤한테 개인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도 옴은 아니라고 하셨고 다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피부를 처치를 하신 거죠, 의사쌤들이. 광주시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역학 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평군의회 제283회 정례회가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평군의 2022년 통합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등이 진행되며
한평 천지다리 조성사업 현장 방문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홍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화문 광장과 용산역 등의 대형 전광판에도 전국체전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와 시군 관용 차량 4,300여 대와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전국체전 랩핑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 광주 전남 지역 수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5월 광주 전남 수출은 전년도 동월 대비 35.2% 감소한 46억 5천만 달러, 수입은 23.8% 감소한 43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월 전남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3%, 수입도 25%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5억 1,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전남 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전남 최저임금 준수율은 95%로 나타났는데 최저임금 미만 지급 조사 결과 편의점은 10%, 음식점 카페 등은 6.3%로 확인돼 이들 업종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관계당국의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사모도 물가 상승률, 생계비를 꼽았습니다. 감사원은 건설 예정인 골프장의 진출 입구 위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한평군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골프장 진입도로 경로에 한평군수의 지인 등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비용을 군이 대신 부담하게 한평군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평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 소금 생산자들이 최근 천일염 가격 급등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 비금농협은 현재 20kg 한 포대에 33,000원에 판매되는 소금 가격을 해소금을 매입하는 오는 7월까지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사업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 기계입니다. 목포시는 엔진 종류에 따른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친환경 무산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 등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유무기산을 사용하지 않는 장흥 무산김 사업을 추진해온 장흥군은 현재까지 무산김 양식에 적합한 종자 2개의 품종 등록을 마쳤으며 나머지 흥초일도 올해 최종 등록되면 20년 동안 장흥군이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안군은 앞해읍 송곡리에서 어업인 편익시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송공 어업인 편익시설인 쉼터는 3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4제곱미터 면적의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안군에는 29개의 어업인 쉼터가 조성돼 있으며 3개가 건립 중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곳과 골짜기 주변에서는 더욱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9도, 영암은 1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목포 28도, 영암은 31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를 웃돌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9도, 한평은 16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목포 28도, 한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과 장흥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철수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2시 43분입니다. 내일부터 하늘에 구름 많아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6월 15일부터 목포 1호 광장 구 기아자동차 자리에서 물류창고 이전으로 인한 폐점 상품 정리합니다. 나이키 티셔츠 29,000원, 맨투맨 티 39,000원, 티, 바지 49,000원부터 자켓, 점퍼 59,000원부터 나이키 운동화 대처분. 6월 15일 목포 1호 광장 나이키 폐점 상품 총정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타카스. 요즘 왜 웃고 다니냐고? 영청년이니까. 영청년 요금제니까 웃을 수밖에. 영청년만 혜택을 더 준다는데 웃음이 안 나오겠냐고. 또 뭐가 더 있어요? 매달 10, 20, 30일에 0대 혜택까지 더. 영청년은 매달 새로운 혜택을 주고 또 준다는데 웃음이 멈추질 않지. 영청년이라면 혜택 줌. 이 라벨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멋지고 당당하게 만들죠. 심지어 잭시믹스? 잭시믹스. 자부심까지. 잭시믹스 라벨에 담긴 레벨의 차이가 어나더 라벨 잭시믹스. 관리가 취미인 남편에게 매일 분석하고 관리해주는 몸친구가 생겼다. 7가지 체성분을 분석하는 다빈치. 자기도 해볼래? 다빈치. Just what you want to be, you will be in the end,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Oh, I love you. Bleu de Chanel.